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이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 초반의 하락분을 많이 장 막판에 좀 돌려 세우면서 플러스로 끝났다. 이 점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속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며칠 전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거.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에 뭔가 좀 AI 비즈니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 이 두 팩터가 전쟁을 벌인 하루였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적으로 마감을 하면서 안심스러운 좀 돌려놓는 그런 모습. 결국 금리 인하 쪽이 좀 강하지 않는가. 그렇게 시장은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속살. 과연 이 속살이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렇죠? 이 속살에 대한 생각들이 커져가네요. 테슬라 로봇이 던져주는 기대감. 다 좀 빅세븐이 어리버리한데 테슬라만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내년에 테슬라의 로봇이 가져올 FSD가 가져올 새로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를 좀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 그렇죠. 인하를 하면서 코멘트를 어떻게 날려줄 것인가. 9일하고 10일까지 약간의 그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이어지는 모습. 이러면은 FOMC 전까지는 먹고 터지고 반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반도체 진영이 양쪽으로 좀 갈리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은 좀 약간 슬로우해지고 반대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우리 테슬라 진영의 로봇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그나마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하루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 3대 지수가 상승,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주도했다. 미국 12월 ADP 민간 고용이 32,000명 감소했다. 전월 대비 고용 악화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AI 매출 성장 목표치가 줄였다. AI주가 동반 약세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뒤에서 좀 다뤄드릴게요. 엔비디아 미 국방법안서 중국 칩 판매 제한 조항을 제외가 됐다. 이거 좋은 일인데도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했네요. 미 재무부 관세가 입법 결정이 나더라도 동일 구조 관세는 지속하겠다. 새로운 다른 법을 이용해서 때리겠다는 의미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11월 ISM 서비스 PMI 지수 52.6, 66개월째 확장 52.6이네요. 네, 지수는 그렇게 폭락할 정도로 나오지 않는데 고용이 살짝 망가지고 이건 금리 인하로 커버를 칠 수 있다고 친다면 시장은 이제 12월 초순에 올해 먹었던 것들을 얼마나 차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 하나하고 다음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이 차익 매물을 먹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기대감이 형성될 건지 첫째는 기대감 자체가 형성될 거냐 두 번째 어떤 섹터 쪽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거냐 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테슬라의 로봇 진영을 비롯한 로봇이 앞서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주는 바이오주가 최근에 이제 팩트론이 꺾이면서 살짝 슬로해지고 있죠. 뭔가 에로도 이제 ABL 이후로 좀 모멘텀이 죽고 있고 거기서 돈들이 좀 빠져나와서 로봇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급한 그러한 줍줍은 조금 줄여가면서 제가 계속 강조한 우리 티어 넥스트 8종목, 그 8종목 위주로 좀 줍줍을 하면서 빠질 때마다 줍줍하는 그런 모습. 항상 연초에 바이오가 오르고 쭉 하락하다가 연말에 바이오가 오르죠. 네, 그래서 1월에서 3월 여러 가지 바이오 학회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따라서 바이오도 12월에 좀 빠진 것들 다음에 양도세 때문에 나오는 것들을 좀 줍줍하면 연초에 좀 먹고 좀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갔다가 11월부터 찬바람 날 때 다시 바이오 하고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좀 터블런스가 있었는데 482.26달러
빠지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 1.58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데 속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제품 판매 목표치 하향 조정, 수요 둔화 때문인가? 이 질문을 시장에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모델과 에이전트 매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시장에 뉴스가 전해졌죠. 디인포메이션이라는 IT 전문 신문이 뉴스 매체가 MS 클라우드 부분인 애저 영업 직원 2명을 인용해 회사가 AI 제품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부분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기업 고객들의 진출 전망치를 하향 보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인 마켓플레이스, 뭔지는 모르지만 클라우드를 돌리고 클라우드에 연관된 그러한 제품 판매가 좀 슬로워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매체는 마이크로소프트 내 여러 부서 직원들이 지난 6월 마무리된 회계연도에 AI 제품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회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업들이 AI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대응한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인포메이션 뉴스 매체에 따르면 한 영업부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직원들에게 파운드리 마켓플레이스 지출을 50% 늘릴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직원은 5분의 1 미만에 불과했다. 5명 중에 1명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거죠. 이는 회사가 올해 회계연도 목표치를 전년 대비 25% 성장으로 낮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0%를 달성을 못하니까 좀 낮춘 거죠. 정확히 어떤 파트인지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 건데 AI 파운드리는 AI 모델과 자동화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배포하기 위한 도구를 판매하는 것이다. 저는 IT를 반도체는 좀 보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AI 툴인 코파일럿 브랜드 제품과는 다르다. 그것과는 다르고 뭔가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판매하는 것 같아요. 또한 파운드리 마켓플레이스와 별개로 AI 작업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팅 파워 수요의 상당 부분은 오픈 AI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모델과 자동화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배포하기 위한 도구 판매. 이게 이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게 좀 판매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거의 다시 좀 무너지는 모습 98.797, 100에서 이제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모습. 달러는 약세. 원화가 강세는 1465.87. 엔화도 강세네요. 155.13엔. 네,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나머지 통화들이 살짝 강세로 가는 모습. WTI는 0.44. 아마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의 종전 협상안이 그렇게까지 쉽게 통과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들리면서 WTI가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금 가격도 4,241 연중 최고치를 좀 찍어가는 모습. 미 국채 한번 보시죠. 2년짜리는 3.486, 3bp 하락을 했네요. 제가 중시하는 10년짜리 4.060, 2.8bp. 금리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에서 큰 박스권이 아니라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 1.52 상승. 네, 알파벳이 여전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테슬라도 3.89, 4% 넘게 지금 상승할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모든 것들을 지금 떨쳐버리고 올라오는 모습. 네, 지금 앨런 머스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죠. 다만 얼마 전에 제미니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살짝 돌려가기를 한 거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곧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로봇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자기도 XAI도 있지만 로봇 쪽으로 시장을 내년에 끌고 갈 것 같다. 엔비디아도 0.38% 하락, 180달러. 오라클이 모처럼 주가가 목표 가격을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3% 상승했는 207.31달러. 목표를 280 정도 넣었는데 우리 오라클 일단 300달러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많이 빠졌으니까 300달러 오면 그때 좀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나을지 않을까. 제가 너무 오라클에 대해서 스타게이트 진영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좀 지켜봅시다. 브로드컴 마이너스 0.54, 팔란티어 2.16, 174달러.
애플은 마이너스 0.6. 애플이 아이폰 17이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어제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2.86. 왜 마이크론이 빠진지 모르겠네요. 뭔가 마이크론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인텔은 8.5나 상승했네요. 네, 43.41달러. 이건 제가 어제 봤던 것 같은데 이건 오늘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인텔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인텔은 오늘 0.7% 정도 상승을 하네요. 네, 이건 어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TSMC 플러스 1.03. 샌디스크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8%에서 지금 한 6%대까지 올라왔는데 이유가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랜드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일본과 미국이 최소 2개의 주요 칩 제조업체가 참여해서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건설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면 이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일본 니칸 고교 신문이 목요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업체 키옥시아 홀딩스와 샌디스크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돈도 들어가고 물량도 나오고 P가 중요한, 지금 Q보다는 P가 중요한데 Q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런 악재 소식이 샌디스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요. 이 공장 계획은 주로 인공지능 산업의 막대한 수요로 인한 글로벌 메모리 칩 부족 징후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량이 늘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샌디스크가 하락을 마감했는데 일단은 180달러까지 지켜보고 180달러 깨지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80달러를 지키는지 봅시다. 일라인델리도 소폭 슬로해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펩트론도 그렇지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다. 어제 엄민용 애널이 쓴 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펩트론에서 일라인델리가 중시하는 것은 약물이 오랫동안 우리의 시체 내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이런 케이스가 가장 감량도 크고 부작용도 적다. 네. 그래서 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체내에 오래 남으면서도 감량과 부작용을 줄이는 그러한 약물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몇 개의 지금 제형을 늘리는 제약 바이오들의 파이프라인 일라일리가 통제를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온오브 데밀 확률, 펩트론 이런 이야기를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스마트 대포의 기술에 대한 변함은 없다. 그러나 이제 최대 14개월 다시 늘린 데 최대인데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죠. 엄민영 의원은 에러라는 것은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네, 14개월까지 다 추가로 알파가 붙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실드를 치셨는데 시장은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플러스 0.34, 비트코인은 플러스 1.21, 이더는 플러스 3.85. 네, 원전 이야기가 어제 우리 시장에 핫했죠. 네, 미국과 일본 돈 투자한 거 가지고 미국이 원전을 짓겠다. 글쎄, 3.7% 뉴스케일 파워가 반등했고, 오클로도 1.97. 빠졌던 종목들이, 폭락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가격이 저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코이버도 플러스 2.33, 아이온큐도 0.23, 니가티는 5.8. 거의 박살이 났죠. 네, 먹었던 거 다 토해내는데 아주 머리 싸매고 있는 친구들이 여의도에 많더라고요. 일단은 가격이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얘들은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오르지 않겠습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2,816억, 개인이 8,984억이나 팔았어요.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간 것 같아요. 네, 2,123억. 외국인은 177억 팔았으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3분은 외국인이 4천억을 샀다. 한국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정시자금은 고객에 닦으면 다시 80조를 늘었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 돈이 지금 고객에 닦으면 남아있고 신용잔고는 26조입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는 다소 어리버리한 장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별한 뉴스는 고용 예상과 달리 좀 후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제품 판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섞였는데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그게 더 무게중심이 가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는 근본적으로 AI 제품 판매 목표치에 대한 수요더라. 이게 정말 진짜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로 인해 엔비디아 진영들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 한번 몰려온 하루였다. 반면 테슬라, 구글 등은 오늘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의 반등에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보다 내년 로봇, FS에 대한 기대감, 특히 로봇에 대한 글로벌적 기대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전일 한국 시장은 온국 섹터가 시장에 순환하며 상승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그룹주, 현대차그룹주, 아이폰 판매고지 수혜주 등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나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추격 매수는 비슷하다. 하지만 삼성그룹주는 좀 한번 연말에 좀 시세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전히 시장의 핵심을 로봇이며 바이오가 다시 주춤하면서 이 돈이 빠져나와서 로봇으로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일부 또 바이오에서 빠져나온다면 연말이 지나면 원전, 방산, 초선, 전력기기 등으로 갈 수도 있다. 연말 세금 문제, 차익 실현 문제 등이 해결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도 큰 두 개의 산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12월 중하순 이후에 줍줍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테슬라의 로봇, 그리고 이 테슬라의 서프라이 체인에 한국 기업들이 포함 여부, 지금 중국 기업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중국 기업들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우리들에게는 큰 자극이 되고 있는 거죠. 로봇주에 대해서. 네. 그 다음 내년 CES가 전부 로봇으로 갈 확률이 높다. 네. 이런다면 연초에 로봇 관련주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바이오는 펩트론의 몰라요주는 효과가 다소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네. 그렇지만 AMD 바이오, ADC 관련 삼성병원의 스피노프 돼서 만든 에임드 바이오죠. 네, ADC 관련 종목. 알지노믹스는 RNA를 자르고 다시 연결해주면서 문제적인 RNA 구간을 자르고 다시 연결해주는 RNA 리페어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다시 바이오주들이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ADC하고 RNA. 어제 제가 RNA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만든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큐리언트란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제 가지고 있지 않는 삼성물산이 오르고 다음 이노텍 같은 것들이 올랐는데 누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장은 좋았는데 우리가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은 어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잡주들의 새로운 섹터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 핵심에는 로봇이 있다. 로봇이 있고 바이오는 살짝 슬로우다. 바이오가 좀 슬로우해서 로봇으로 좀 많이 오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야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도까지 간다는데 옷 꽁꽁 싸매고 다닙시다. 건강이 최고고 요즘 감기 환자들이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도 나오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